오늘은 두 분의 전문가와 이 내용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오늘 이 시간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확진자 점검부터 해보겠습니다. 사흘째 50명 안팎이긴 한데 물론 이 확진자 수가 더 많이 매일매일 줄어들면 좋았을 테지만 일단 조금 증가하기도 했고요. 상황을 어떻게 좀 읽어야 될까요, 교수님? 예, 저는 뭐 계속 일관되게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예. 둔화된 추세가 우리나라에서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고 있다. 이 예. 말씀을 여러 번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외 상태가 굉장히 안 좋기 때문에 우리만 뭐 종식으로 간다든지 환자가 없다든지 이것은 뭐 불가능할 수 있거든요. 예. 그리고 해외 유입 비원도 계속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얼마만큼 아주 낮은 수치로 그게 크게 오르락 내리락 하지 않으면서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가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 네. 점에서 연사흘 동안 물론 어제 그제에 비해서 몇 명 더 예. 늘어난 감은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둔화 추세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특히 해외 유입을 제외한다고 하면 거의 뭐 30명대의 국내 확진자 수가 예.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기조로는 뭐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안정적으로 잘 관리가 돼 있지만 역시나 이게 안심할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또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예의주시했던 곳이긴 합니다만 서울 강남의 대형 유흥업소에서 종업원 2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이곳에 하루에 수백 명이 또 왔다 갔다 했다고 해요. 또 다른 집단 감염이 소굴이 된 게 아닐까 좀 우려가 되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우선 이제 강남의 이 유흥업소는 우선 일본에서 감염된 분이 감염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에게 2차 감염을 일으킨 것으로 생각이 되고 예. 이 유흥업소 종사자분과 같은 룸메이트가 감염이 됐으니까 현재 이 유흥업소 종사자와 관련해서는 3차 감염까지가 일단 확인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한 전파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유흥업소 종사자가 종사했던 이 유흥업소가 지하에 있다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환기나 밀폐시설 또 유흥업소가 갖고 있는 그런 특징 이런 걸로 인해서 이제 이 시설을 방문하셨던 이제 혹시 방문객들이 감염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되면 또 유흥업소라고 하는 측면에서 뭔가 역학조사가 잘 안 되고 이러면 지역사회 감염 우려가 있다 이래서 상당히 지금 엄중한 사태로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역학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 추후 좀 더 역학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네. 근데 조사하는 거에 있어서 좀 파악이 뒤늦은 배경이 있다고 저희가 들었습니다. 김수민 평론가께서 네. 좀 알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요게 이제 그 과정을 보면은 3월 26일에 일본에서 돌아온 이제 아이돌 출신 가수하고 이제 유흥업소 종사자가 만났는데 참고로 소속사 측에서는 그 유흥업소에 간 건 아니다. 예. 개인적인 만남이었다라고 해명을 하고는 있는데요. 예. 어쨌든 그날 26일에 만난 다음에 이제 27일에 예. 그 아이돌 출신 가수 윤학 씨 증상이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여성 증상이 발현이 됐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이제 검사를 하는 과정을 거쳐서 4월 2일에 이 여성분이 확진 판정을 받게 되는데 네. 처음에 이제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 정도로 밝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일정을 공개를 하는데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던 일정이 이제 3월 27일, 28일 새벽까지였습니다. 근데 예. 거기는 이제 처음에 공개한 대상이 아니었었기 때문에 예, 예.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었다라는 것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에는 그렇게 밝혀졌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그 확진 판정이 나온 경우에 그 사람이 며칠 전까지 무엇을 했다 이 기준이 있긴 한데 예.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히 이번에 그 유흥주점 이름까지 공개를 한 것은 그래도 알게 된 것은 가능한 한 최대한 공개하는 것이 좋다라는 예. 방침에 따라서 이제 와서 좀 더 공개가 된 것이고요.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유흥업소 직원이 같이 살고 있는 룸메이트에게 이제 3차 감염이 됐는데 그 룸메이트 역시도 유흥주점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예. 이 부분이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확산되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있고 이 3차 감염된 여성에 대해서는 이제 4월 5일에 증상이 발현이 됐고 4월 2일부터 해당 업소가 휴업에 들어갔다라고 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잠복 기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봤을 때는 예, 여기도 또 다른 업소더라도 안심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예. 처음부터 좀 솔직하게 진술을 했었더라면 더 빠른 조치가 가능했을 텐데 그런 부분은 참 아쉬운데 네.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종업원이
접촉한 접촉자가 한 100명 정도 넘는다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수조사는 좀 어떻게 이루어지는 네. 겁니까? 일단 정해져 있는 범위는 있습니다. 종업원들이 여기서 118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또 여기 회원제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해요. 500명이 회원이기 때문에 예. 물론 이 회원 중에서 최근에 뭐 다녀가지 않은 사람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신상을 좀 확보를 해가지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예. 일단 카드로 결제를 한 그 고객 같은 경우는 먼저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이제 현금 결제자입니다. 현금 결제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총동원해서 추적을 한다고 해요. CCTV가 아마 가게 안에 굉장히 큰 곳이기 때문에 달려 있을 것이고 예. 뭐 현금에 대해서는 또 매출 장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겠죠. 예.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핸드폰 GPS까지 예, 예. 동원을 해가지고 최대한 전수조사를 한다고는 하는데 예. 글쎄요 이게 뭐 모든 사람들을 다 밝혀낼 수는 없는 부분이라서 예. 조금은 난제로 남아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유흥업소에 대한 걱정이 되다 보니까 박원순 서울시장도 서울 시내 422개 정도의 유흥업소가 아직 운영 중에 있어서 집합 금지 명령을 19일까지 내린 상황이고요. 사실상 영업 중지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도 이제 이런 업소들 같은 경우에는 휴업 여부를 결정할 때가 됐다 이렇게 말한 바가 있어서 앞으로 다른 지자체들로 이제 좀 더 이렇게 번져나갈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봐야겠네요. 네, 경기도하고 서울시만 봐도 경기도지사가 얘기하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서울시장이 또 발표하는 그 시점이 도래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에 이제 서울시에서 금지하기로 한 것은 룸살롱, 클럽, 콜라텍 예. 이런 업소들인데 이 업소들은 뭐 글쎄요 손 소독제 비치라든지 예. 발열 체크 여기까지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네. 이격거리 확보가 되지 않겠죠. 예. 클럽의 특성을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그리고 뭐 룸사롱이나 이런 곳에서도 이제 가까이서 좀 상대를 하는 그런 업종이다 보니까 예. 이격거리라든지 뭐 마스크를 할 리는 더더욱 없는 것이고요. 예. 그러면 이거는 이제 영업을 중단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는 것이고 예. 정부에서 설정한 사회적 거리두기 4월 19일까지는 일단 영업 중단 명령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이게 시청자분들께서도 많이 좀 의아해하실 텐데 진작에 좀 중단시켰으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그런 생각도 있고 그리고 과연 앞으로 지자체들이 할까 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지자체라든지 정치인들이 특별히 신경을 써야 될 부분들은 예. 혹시 뭐 그게 지역 경제를 위한다거나 혹은 업체들의 어떤 그 편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주는 나아가서 유착돼 있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의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예. 단체장이나 정치인들이 이번에 좀 숙지를 하고 빨리 이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강제를 하는데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지 지자체들의 고심이 깊어질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안타까운 소식을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사망자가 나왔는데 지난달 19일에 이 화침 판정을 받은 뒤 한 달도 안 돼서 이분이 숨지셨거든요. 폐암 말기 환자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구로 콜센터의 직원의 남편분이 이제 사망을 하시는데요. 아주 젊으세요. 44살밖에 안 되시는 분인데 네. 이분이 이제 폐암 말기의 환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좀 더 안타까운 것은 온 가족, 일가족 4명이 다 이제 감염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초기 감염되고 나서 아마 집에서 밀접 접촉을 하면서 이제 감염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가지고 부인과 아들은 완치가 돼서 퇴원이 되었고 예. 딸은 아직도 이제 완치가 되지 않아서 병원에 입원 중입니다. 예. 그러는데 이제 남편 한 분만 기저질환이 있어서 사망을 한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장례식도 이제 치르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규모로 보면 뭐 지금 공공부문 선결제 성금을 통해서 2.1조 원 보강을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왔고 하반기로 예정된 공공기관 투자 등 1.2조 원을 조기 집행한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이런 규모로 보면 어떻습니까? 규모가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현재 이제 한국에서 재정으로 쓰고 있는 이 규모를 좀 해외랑 비교를 해보자면요. 예. GDP 대비해서 비교를 해볼 수 있을 텐데 코로나 재정이라고 해서 미국 같은 경우는 GDP 대비 6.3% 정도 좀 네. 높은 편이고 독일도 4.4%입니다. 참고로 독일은 이제 원래 재정 건전성을 중시하는 예. 그런 재정 정책을 갖고 있는 나라였는데도 전향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예. 프랑스, 영국은 비교적 좀 낮습니다. 1.8% 정도를 예. GDP 대비해가지고 코로나 재정 풀고 있는데 한국이 1.2%예요. 좀 다른 나라보다 더 낮다라고 하는 것은 예. 이거는 양적인 수치로 분명히 드러나 있는 부분이고 예전에 이제 미국발 금융위기 때 한국 정부가 풀었던
그 재정이 28조 원이거든요. 예. 요번이 24조 원인데 그때 현재보다 재정이 더 작을 때도 28조를 풀었었는데 예.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얘기가 또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주의할 것은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실물 경제 타격이 다른 나라보다 좀 적을 수도 있다. 또 예. 빨리 진정이 되면은 경기 부양에 빨리 들어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동시에 주의해야 될 점은 한국 경제가 대외 의존도가 예. 굉장히 높아서 다른 나라의 위기가 전이 되는 예. 이 수준도 굉장히 클 거라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조금 더 긴급하고 더 과감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과감한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있지만 지금 이제 우려되는 부분은 아무래도 재정 건정성 때문에 나라 빚이 상당해서 지금 뭐 이 과정을 재정 투입을 하는데 뭐 과감하게 할 수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제 보시기에는 충분한 규모라고는 좀 그보다는 네. 부족하다라고 보시는 거죠. 네, 규모를 더 키울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국채 발행에 대해서 너무 크게 우려할 필요가 없는 것은 한국의 그 국가 채무 비율이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해외 IMF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더 재정을 써도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심지어 이제 미국이나 영국 쪽에서는 MMT 이론이라고 해서 국가가 적극적으로 좀 빚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목소리도 해외에는 있는 거거든요. 예. 물론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이제 한국은 뭐 일본이라든지 미국과 달리 기축 통화를 쓰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예. 막 그렇게 뭐 양적 완화가 됐든 뭐 국채 발행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예. 어느 정도 적정 수준을 지키면서 할 수는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올해에 재정 중에서 코로나 때문에 쓰지 못하게 되는 비용들 이런 것들 좀 추려볼 필요가 있고 예.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에 지급을 하고 난 다음에 연말정산이라든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예. 특별히 경제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은 쪽에게 다시 환수를 하는 예. 이 방법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선별적 환수와 뭐 국채 발행과 세출 개혁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접합이 된다면 재정은 뭐 조금 더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예, 내용이 좀 쉬운 내용은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정리해가지고 따로 리포트가 있을 예정이고요. 규모로 보면 36조 원 이상 무역금융을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과 더불어서 17.7조 원 규모의 내수 보완 방안 마련에 세부적인 정책을 경제부총리가 이제 언급을 해준 것이고 중소기업 관련한 얘기도 저희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2.2조 규모의 스타트업 벤처 투자를 추가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네. 이 내용까지 제가 정리해드리고 따로 저희가 시간을 마련해서 리포트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가 잠깐 그 김수인 평론가께서 해주셔가지고요. 그 내용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 저희가 그 코로나19 얘기로 좀 돌아가 볼 텐데 이거 지금 아직 뭐 다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정치권의 지금 총선 기간이라서 네. 여야가 이제 요 내용 가지고 재난지원금 가지고 이제 서로 좀 그 규모도 다르고 정책적으로 좀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요. 근데 여론조사 해보니까 이게 전 국민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뭐 좀 더 높았다고 전해집니까? 네, 이 여론조사가 아마 관련 여론조사 중에서 예. 전 국민 지급에 찬성에 손을 드는 첫 여론조사인 것 같아요. 예, 예. 이 관련해서 보통 이제 지원을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라고 예. 질문을 하면 당연히 원론적이기 때문에 찬성이 높게 그렇겠죠. 나왔었는데 네. 이거를 선별로 할 것인지 전 국민에게 할 것인지 이렇게 단서를 달면 예. 항상 선별 쪽이 우세했거든요. 예, 예. 근데 이렇게 왜 결과가 바뀌었느냐 했을 때 일단 정부의 그 여당 소속의 단체장들까지 예. 보편 지원을 얘기했지만 정부에서는 일단 하위 70%라는 예. 기준으로 딱 정해뒀는데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이 전 국민 지급을 주장하면서 예. 이게 묘하게 이제 정파를 뛰어넘은 합의가 이루어지는 모습이 보여졌던 거고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통합당 지지층도 이제 보편적 지급을 하는 게 맞다라는 쪽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권의 리더십을 발휘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보편적으로 지급하자라는 입장을 내놨고 이제 정부의 선택만 남아 있는 거겠죠. 예. 근데 정부에서는 이제 정세균 총리가 사견을 전제로 해서 선별적으로 나중에 환수한다는 보장이 있다면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러나 정부의 방침은 여전히 하위 70%다라고 예. 하는 것을 일단은 고수를 해둔 상태고요. 예. 그리고 추경 제출도 총선까지는 힘들다. 예. 총선 이후에 국회에 추경을 하도록 하겠고 예. 그래서 세간에 나왔던 긴급 재정 명령. 예, 예.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제 추경을 하기 전에 정부에서 긴급하게 할 수 있는 그것도 이제 현재로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아직까지는 정부가
좀 신중하게 예. 판단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예. 지급 대상이 어떻게 될지는 저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거고 2차 추경안 제출도 임박한 상황이라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총선 전에 어떤 결정을 섣불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신중한 모습인 것 같고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거 이제 사실 선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치르는 것이고 또 특히 한국의 선거 문화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실수 안 하는 예. 이 게임이 되기 쉽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특히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을 뽑는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이제 1대1 대결이 펼쳐지기 마련이고 해외 이제 다당제 국가들은 그냥 자기 소신대로 계속 얘기를 해서 지지층을 모으면 되는 건데 예. 여기서는 지지층 아닌 사람들까지도 결집을 해야 되는 그런 총선의 문화나 제도를 좀 생각한다면 예. 정부에서도 좀 쉽게 결정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다. 예. 총선 이후를 노릴 것이다라는 전망에 조금 더 예. 우세하게 그렇게 점을 쳐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총선 이후에 이제 그 시기와 관련돼서는 정부의 결정은 아마 총선 이후가 되지 않을까라는 김수민 평론가의 예측이었고요. 저희가 국제 상황 알아보기 전에 서울대 교수께서 좀 오래 기다리셔가지고 저희 브리핑하면서 나왔던 내용인데 어제 사실 짚어보긴 했는데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보충된 내용이 있어가지고요. 혈장 치료 관련된 내용입니다. 네. 내일 이제 중앙임상이 열어서 혈장 치료 전문가들이 요 관련된 논의를 한다고는 하는데 회복기 혈장 확보가 중요하다는 그런 부분들도 나오긴 해서 그러니까 혈장 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도와주시는 것도 필요한 것 같고요. 회복기 혈장 확보가 왜 중요한지 아마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이 돼 주실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 좀 봐야 될까요? 예, 우선 이제 이 혈장 치료는 감염성 질환과 관련, 그러니까 코로나19와 같은 이런 감염성 질환과 관련해서 이제 약이 없는 경우에 예. 역사적으로 굉장히 많이 썼던 겁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이런 꼭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예전에 예. 뭐 수십 년 전에도 많이 썼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코로나19와 관련된 것은 사르스 때도 썼었고 메르스 때도 썼었고 지금 이제 코로나19도 지금 이제 쓰려고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모 대학에서 2건을 했는데 예. 결과가 좋아서 예, 뭐 예. 한 분은 퇴원되시고 한 분은 퇴원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예. 그래서 거의 완치에 이르렀다. 그분들이 이렇게. 중증이었다라는 그렇습니다. 얘기입니까? 중증이었고 그분들이 특히 이제 여러 가지 치료를 했는데 예. 치료가 듣지를 않아서 상당히 위중한 상태였는데 이 이제 지금 혈장 치료를 했는데 결과가 좋았다는 것이거든요. 예. 이제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혈장이 뭐냐는 거죠. 예, 예. 혈장이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우리 혈액을 뽑아서 원심 분리기로 돌리게 되면은 예.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예. 한 부분이 마치 우리 소변 색깔과 같이 약간 노랗게 되는 예. 맑은 물 성분이 하나가 있고 다른 한 부분이 이제 혈액 그 세포 성분이 있는데 예, 예. 혈장은 약간 노란 성분인 그게 이제 혈장이라고 하는데 90% 정도는 물입니다. 물. 예, 예.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우리가 잘 아는 알부민이라는 거, 또 영양분이라는 거, 뭐 각종 단백질이나 이런 게 들어가 있는데 예. 특히 완치자의 혈액 안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대항해서 남게 된 흔적임과 동시에 무기로서 작동했던 항체라고 하는 게 그 안에 들어가 네.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항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싸우는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혈장을 치료 수단이 없는 환자에게 주게 될 경우에는 예. 이 환자가 무기를 획득하게 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이 항체가 대신 이제 싸워주게 되는데 이 항체가 어떻게 싸워주느냐 하면 이제 두 가지 방법으로 싸워주게 돼요. 하나는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항체가 붙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줍니다. 못 들어가게.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항체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표면에 붙게 되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대식세포라고 하는 녀석이 먹이로 인식해서 이 바이러스를 잡아 먹어버려요. 없애버립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치료 수단이 되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이제 약이 있는 때에는 이 치료 방법을 쓰질 않습니다. 네. 그런데 약이 없는 지금 예, 같은 경우에 쓰는 이유가 뭐냐면 일부 부작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부작용이라고 하면 이 혈장을 제공했던 분이 예를 들면 뭐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앓고 있어서 바이러스를 갖고 있다거나 예. 또는 어떤 다른 면역성 질환을 갖고 있다거나 그러면 혈장에 그것이 같이 넘어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사람에 따라서는 일부 샥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치료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거의 쓰지 않고 치료제가 없는 이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제한적으로 쓰는데 다행히 굉장히 위중한 이분들에게 썼을 때 효과가 좋아서 예. 이제 예전에 메르스 때는 쓴 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 그래서 이제 그때의 지침을 약간 개정한다든지 해서 예. 지금 이 위중한 환자들에게 쓸 수 없는
쓸 수 있는 수단이 없는 이런 환자들에게 이 혈장 치료를 한번 써보면 예.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데 기반해서 이제 지침을 개정하고 예. 아마 이제 적극적으로 쓸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기본적으로는 효과가 있고 예. 또 안전성도 어느 정도 확보됐다. 이것이 예. 당국의 입장이라고 보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그 피에서 분리되는 것이 혈장 내지는 항체라고 이제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회복기 혈장이라는 건 이미 이제 코로나19에서 극복을 한 어떤 확진자에서 회복을 한 그 회복기에 있는 혈장을 확보하는 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는 질문이 그래서 나온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제 회복 혈장이 왜 중요하면 이거예요. 만일에 누군가가 예. 환자인데 한 3년 전에 이 병을 알았다가 한 3년이 지났어요. 예. 그러면은 이 혈장 안에는 거의 이 항체, 코로나19에 대한 항체가 거의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왜 회복기라고 하느냐 하면 예. 막 퇴원되고 나서 완전히 바이러스가 없다고 하는 지점으로부터 예. 아주 품질이 좋은 거는 한 달. 한 달. 또는 퇴원되고 나서 한 석 달 이내에 있는 그 예. 혈액이라야 예, 예. 충분히 우리가 약효가 있다고 하는 항체를 얻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좋은 품질의 혈장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퇴원된 환자가 갖춰야 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예. 어떤 질환이 없어야 되고 어떤 예. 바이러스가 없어야 되고 예. 또 충분한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예. 뭐 등등의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임상위원회 쪽에서 정해서 예. 이분들에게 동의도 받고 예. 혈액을 채취하고 또 혈액을 관리하고 예, 예. 또 혈장을 준비할 때 여러 가지 무균 상태에서 또 확실한 품질 이런 것들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전반적인 사항을 아마 당국이 고민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예. 봉쇄 해제나 이런 중국 내부의 조치들이 중국의 그 방역 자신감 때문에 그럴까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럴 것 같습니다. 이제 기본적으로 외부에 대해서 예. 이제 자신감도 드러낼 필요도 있는 것 같고 또 이제 체제와 관련한 정치적인 이유도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여전히 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건 사실입니다. 예. 이제 바이러스의 속성이라고 하는 게 이제 무증상 감염이 꽤 있다고 하는 게 이미 알려져 있고 예. 산발적으로 중국에서도 꽤 무증상 감염이 지금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하루에도 뭐 한 200명 수준의 신규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일부 지역은 여전히 상당히 이제 컨트롤 많이 하는 것 같고 예. 또 지금 오한만 하더라도 완전히 평소의 생활로 돌아갔다기보다는 여전히 이제 방역이나 이런 거를 아주 철저히 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예. 그래서 일부의 우려는 아직도 있는 것으로는 보이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정상화의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네, 네. 봉쇄 조치가 해제는 됐지만 앞서 이제 교민분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경제 상황이 최악이고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이렇게 좀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사실 뭐 단순히 우한의 얘기만은 아닌 것 같아요. 이 경제 상황 좀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까요? 일단은 이게 뭐 방역이 우선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제 문제는 이제 소비를 진작시킨다거나 하는 것은 조금 나중의 일인 것 같고 사실 한국에서도 이제 소비 진작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지원금이라는 것도 예. 소득 보전의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영업을 못하고 돈벌이가 안 된 분들에게 먼저 지원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단은 이제 경제도 경제지만 어쨌든 방역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원칙을 세계 각국이 다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건 뭐 전 세계 공통이겠죠. 우한 상황 저희가 짚어보면서 다른 국가도 저희가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심각하죠. 확진자 이제 40만 명 정도 육박하고 있고 네. 그런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갑자기 WHO에 대한 자금 지원을 보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보류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아직. 보류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거는 왜 그렇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예, 이제 WHO에 매년 제일 큰 자금을 내는 곳이 이제 미국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미국이 이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뭐 세계 최대의 피해 국가라고 볼 수 있죠, 경제적으로. 왜냐하면 경제 규모가 크기 때문에 피해도 네네. 더 큰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제 미국이 생각할 때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바이러스가 나왔는데 예. WHO가 감시라든지 예. 또는 WHO의 행보가 예. 전 지구적이었다기보다는 너무 중국 편에 서서 중국의 편을 많이 들었고 소위 친중이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WHO가 해야 되는 일과 많이 이제 벗어났다. 예. 그래서 네네네.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피해를 많이 입힌 거 아니냐. 예. 그런 점에서 적극적으로 자금 지원을 해왔는데 예. 그것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 예. 이렇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세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이것이 실현될지 안 될지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예. 아무튼 미국으로서는 뭐 상당히 불편한 심기를 내보였다 이렇게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원래 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사안에 대해서 세게 발언하는 측면은 뭐 저희가
모르지는 않는데 이게 사실은 WHO에 대한 일종의 어떤 합리적인 비판이랄까요? 이런 것들이 코로나19 사태 초기로 돌아가 보면 사실 있었던 것도 사실이기 네.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발언에 뭐 힘을 싣는다든지 동의를 한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WHO가 지금까지 상황 나중에는 총체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WHO가 완벽했던 건 아니다. 뭐 이런 지적도 있긴 했어요. 김수민 네. 평론가는 어떻게 보세요? 네, WHO 전문가 기구이기 때문에 과학기술에 따라서 합리적인 방안만 내놓을 것이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방역이라는 것도 결국에 사회적, 정치적 맥락이랑 같이 맞물려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마스크 착용에 대해서 WHO가 그렇게 강력하게 권고를 안 했던 것도 유럽 예. 같은 데는 아시아 쪽하고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마스크를 돌릴 수 있는, 만들 수 있는 공장이라든지 이런 쪽이 별로 없고 예, 그걸 권고했다가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알 수 없는 예. 이런 사회 경제적인 요건까지 맞물려 있었다는 것을 그래서 WHO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좀 인지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예.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본인에 대한 책임론을 좀 돌리기 위해서 WHO를 때리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 이게 국제 정치학하고도 또 연관이 된 게 예.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19가 처음 발현이 됐을 때에 대만 쪽에서 예. 사람 대 사람의 감염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WHO에 전달을 했는데 예. 이것을 이제 WHO가 제때 받아들이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것이 혹시 일국양제라고 하는 그 중국에 대한 존중 때문에 대만의 의견을 묵살한 것은 아니었는가라는 그런 의견도 있고 현재 WHO 사무총장이 좀 중국에서 미는 인사였다라는 얘기도 없지 않아요. 그런 그래요? 의미에서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WHO 예. 때리기를 또 네. 시작을 했거든요. 예, 예.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좀 여러 가지 논쟁 지점이 분명히 있는 것은 맞다라고 예. 보여집니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본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예. 긴급 사태를 선언한 일본 확진자 수가 5천 명을 넘었는데 지금 일본에서도 국민들의 불안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도쿄를 탈출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긴급 명령을 맞이해서 도쿄 탈출 이런 해시태그도 막 그 SNS에 달리고 했는데 근데 막상 첫날이 되고 보니까 식당이나 이쪽 손님들도 그렇게 줄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게 좀 묘하게 엇갈리고 있는 게 일본은 지방자치가 좀 강한 나라지 않습니까? 예. 근데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이 긴급 명령을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7개 지역에서 예. 긴급 명령이 발동이 됐는데 그중에 6개 지역 같은 경우는 그냥 주민들에게 외출만 자제해라. 예. 이 정도 수준에서 끝나고 있고 예. 도쿄도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영업 정지라든지 이쪽을 추진을 했는데 예. 중앙 정부 쪽에서 이렇게 많은 업소들이 문을 닫게 되면 경제에 좀 곤란하다. 그래서 이 범위를 놓고 양쪽의 이견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래서 현재 상황으로서는 이게 긴급 명령의 분위기를 좀 뚜렷하게 느끼기는 어렵다라고 예. 하는 게 지금 일본 상황이죠. 이번 긴급 사태 선언도 늦었고 뒷북이라는 비판이 일본 네. 내에서도 심지어 있는데요. 서울대 교수께서 보시기에는 그래도 많이 늦었지만 만시지탄입니다만 긴급 사태 선포 이후에는 일본의 코로나 추세라는 게 일정 부분 좀 꺾일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꺾인다기보다는 뭐 이제 확인하는 과정이 될 거다 이렇게 확인하는 생각이 되는데요. 과정이다. 예.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일본은 이미 초기 대응을 뭐 완전히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초기 대응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확진 검사를 했어야 되고 이제 역학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지금 일본 상황은 어떻느냐면 워낙 전파가 많이 일어나서 확진된 환자가 어떻게 감염이 됐는지 경로 자체를 알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이미 대규모의 확산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향후 이제 보게 될 것은 계속적으로 대규모의 사망자가 이제 일어날 거기 때문에 예. 그런 점에서 이제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보는데 비상사태를 선언했으면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나서 추가 조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예. 네. 그런데 경제적 조치 이외에 지금 이제 평론가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자체들이 이런 비상사태처럼 움직이질 않습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는 훨씬 더 그런 심각한 상황에 빠지게 되면서 아마 그것에 놀라서 아마 추가적인 조치 또는 국민들이 놀라서 아마 예. 사회적 거리두기 이렇게 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서울대우 중앙대 약학대학 교수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